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라의 반격 터졌다. 5번째입니다. 참,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최순실이라고 하는, 나는 볼 때 참 나는 이 올곧은 사람이라 봐요. 박근혜 대통령을 평생 보좌한 사람, 그늘 속에서. 근데 그 딸로 태어난 이른바 최서원의 딸, 그 정유라가 어제 마음을 터놓고 얘기했어요. 자, 정말 눈물이 나는 거야. 응? 어떻게 살았느냐 그랬더니 끊임없이 기자들이 찾아왔고, 이거 안 당해본 사람 몰라. 여전히 허위 사실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활동, 경제활동도 못한 채 똑같이 지내고 있다. 이야. 응? 지금 다른 분들의 학위 논란이 있습니다. 어머니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에 계시고 감옥에, 저보다 더 힘든 분들이 많으니까 뭐라 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학위 문제임에도 저처럼 마녀 사냥을 당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도 자식이 있으니까 대비하기 위해 말하러 나온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 피눈물 나는 이야기. 예컨대 정유라가 아시안게임에 나가서 승마로 금메달을 따는데 이걸 조작했다 하고면 정유라를 감옥에 보낸다던가 최순실, 최서원 씨를 감옥에 보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이건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야. 대한민국의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은메달리스트, 동메달리스트 중에 제대로 수업 들은 사람이 있어요? 응? 그냥 마구잡이로 해가지고 지금 이 정유라가 초등학교 졸업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정유라가 다 얘기했어요. 나 인정합니다. 다 인정합니다. 나 수업 안 들었습니다. 응? 참 이 양심적인 사람이야. 나만 그랬습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고, 자, 다 법적으로 보면 출결 미달로 인한 학위 취소는 맞습니다. 제가 운동선수라 출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국이 딸 조밍만 인권이 있고, 응? 민주당한테는, 나한테는 인권이 없습니까? 참 기가 막히더만. 정유라가 애를 낳는데 그 출산한 다음 날 병실로 국세청이 압수수색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수술해가지고 가운 하나 입고 있는데
아기는 좀 신생아실로 보내고서 압수수색을 하자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국세청 직원들이 와가지고 다 뒤져버리고 다 그냥 아기 신생아가 있는데 핏덩이가 있는데 그러고 갔다는 거야. 이건 고려 500년 조선 500년을 다 털어도 통털어도 전례가 없는 그야말로 이건 사화야, 사화. 박근혜 정권에 참여했던 1000명이 수사를 받았어. 200명이 감옥을 갔어. 네? 도합 100년의 징역을 때렸어. 이런 짓을 다, 이런 꼴을 다 당했을 거 아니야. 1000명이. 와. 애를 낳아가지고 다음날 애를 낳고 하루밖에 안 됐는데 그 빚덩이가 있는데 거기서 그게 그런 짓 하는 게 대한민국 공무원들이야. 이 사건으로 제 인생 전체가 망가졌다. 앞으로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언론사, 국회의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불사하지 않을 것이다. 윤창중이가 그 잘난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자리 하나 맡고서 난도질을 당했어. 네? 그러나 저는 이 그야말로 워싱턴 경찰과 검찰로부터 단 한 번의 한 통의 전화도 없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창중이가 3년의 집거를 하고, 네? 3년간의 그 집거 끝을 마치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윤창중에 대한 그 부정적 이미지와 싸우고 있는 거야. 참 정말 생각하면 원통해서 못 살아 정말. 그러나 정유라 씨한테 내가 좀 얘기하고 싶어. 살아남는 자가 승리한 것이다. 살아남아야만 승리할 수 있다. 윈스턴 처칠의 이야기예요. 당신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복의 길을 접어들 수 있는 거야. 윤석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이 정유라가 악감정은 없습니다. 그랬어. 정말 성숙해. 왜 그러냐?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기 때문이야. 진정으로 나는 정유라가 윤석열에 대해서 악감정이 없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아. 네? 잘못 건드렸다가 정말 완전히 매장이 될 것이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윤석열에 대해서 악감정이 없다고 하는 거야. 눈물 나요. 저는 애를 붙잡고 6년간 악으로 깡으로 버텼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 딸은 편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부모도 있지만 눈물이 나. 저는 가족 전체가 난도질 쳐져서 어머니도 그 안에 계시고 아버지도 멀리 계십니다. 저는 애 붙잡고 6년간 악으로 깡으로 버텼습니다. 지금이 6년 전보다 더 힘듭니다. 이건 경험해본 사람이 많은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버텼지만 버티고 난 다음이 더 정신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지금 뭐 조 전 장관 딸이 불쌍하다 이런 말 나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다. 며 눈물을 흘렸다. 여러분 오늘 좀 길게 하겠어요. 준비한 게 많아가지고. 이 한마디로 뭐냐.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건 네? 1786년 프랑스 혁명 이른바 루이 16세의 부인 마리 앙투아네트의 그 이른바 황음무도 그 마리 앙투아네트라고 하는 새빨간 거짓말의 주인공을 만들어가지고 루이 16세 정권을 붕괴시킨 거.
그 다음에 1917년 이른바 볼셰비키 공산혁명 때에 라스푸틴이라고 하는 그 가공의 인물, 근본적으로 마리 앙뚜아네트와 라스푸틴이라고 하는 그 두 인물은 가공의 인물이라는 거야. 완전히 가짜뉴스. 이걸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 적용한 거야. 네? 여러분, 좀 길게 하겠어요, 오늘. 조금만 더 참으세요. 이걸 어떻게 밝히지 않을 수가 있냐, 이거야. 예컨대 마리 앙뚜아네트가 뭐라고 했냐.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 했다는 거야.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어라. 그런데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거지. 네? 박 대통령의 7시간 동안 거기에 무슨 외간 남자를 불러들이고 뭐 구술을 하고 최순실을 불러서 구술하고 뭐 그 관저에 뭐 어마어마한 거울이 있고 뭐 어쩌고 자, 기가 막힌 이야기. 이른바 1786년 프랑스 혁명 때에 이 마리 앙투아네트라고 하는 그 황후의 그 황금 무도와 이른바 볼셰비키 혁명에 이용한 그 라스푸틴, 그런 사실이 없다는 거 아니야. 그런 사실이. 라스푸틴이 수도승인데 요승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이걸 만드는 거지, 가짜 뉴스를. 응? 이 가짜 뉴스를 누가 만들었느냐? 그게 손석희야. 2016년 10월 24일 JTBC 보도, 태블릿 PC. 그 손석희가 이번 문재인과 마지막 인터뷰를 한 거야. 손석희. 건재하다 이거지. 건재하다. 좌파여 영원하라. 두 번째 누구냐? 조선일보 최보식이지. 응? 이른바 프랑스 혁명 마리 앙투아네트를 능가하는 그 아주 음흉한 이미지를 만든 게 누구냐? 조선일보 최보식이야. 역사의 심판을 반드시 받을 거예요. 세 번째 누구냐?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갓도 다스야. 지금 일본 총리실에 이 소위 말하는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에 갔어요. 갓도 다스야. 그 다음에 윤평중.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사 쓰고 있다는 윤평중. 한신대 교수. 최순실을 라스푸틴으로 비유해가지고 완전히 불을 질러버린 이 윤평중. 자, 기가 막힌 거야. 그 다음에 안민석.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에 400조 원의 비자금을 스위스 비밀은행에 맡겼다는 거지. 새빨간 거짓말. 네? 뭐라고 얘기했느냐? 정유라가 돈이 있느냐? 독일에 비자금이 있다는 거 아니냐 했더니 한 푼도 없다. 저희 어머니가 벌금만 200억 원이다. 어머니 재산도 다 압수됐다. 추징금으로도 60억 넘게 납부해 집을 제외한 재산이 하나도 없다. 지금까지 경제 생활을 못해서 집에 있는 돈 쓰면서 살고 있다. 저도 앞길이 막막하다. 참. 최서원 씨가 딸 부정 입학 혐의로 징역 3년을 받았구만. 와. 국정농단 혐의로 징역 18년을 확정받고 현재 청주 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어.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제가 길게 여러분 시간 빼지 않고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 이거 꼭 들으셔야 돼요. 제가 매일 그 박근혜 대통령이 살고 계시는 대구 달성 그 사저 그 주변을 생중계하는 유튜브를 지켜봅니다. 어제 오후에 유튜브 파파TV라고 있는데 그 파파TV에서 박근혜 대통령 그 달성 사저 주변을 생중계하더라고요. 근데 비가 하루 종일 왔어. 아, 유치스님도 보셨구나. 아, 보시는구나. 네, 파파고 TV. 맞아요. 파파고 TV. 비가 하루 종일 내리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오는 거야. 자기들끼리 중얼중얼 내면서 끝도 없이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네?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뭐라고 얘기하고 한마디로 박근혜 해방구야. 박근혜 해방구야. 나는 솔직히 혹시 유영아 낙선 이후에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유심히 볼 거 아니야. 예? 유영아 후보가 낙선한 이 상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영아 후보가 낙선한 것과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을 동정하고 애틋하게 생각하는 그런 국민들의 이 마음과는 이건 별개라는 거예요. 네? 정말 별개라는 거야. 이건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른바 전술 전략적 패착이지, 실수야. 그렇지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유영아가 떨어진 게 아니고 또 유영아가 낙선했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감이 위축이 된다.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고 있다는 걸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깜짝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탄핵 배신자 62명의 사진이 붙어 있는 거예요. 네? 내가 그걸 보면서 감탄을 한 거예요. 저 인간들, 근데 그 주민들이 그걸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면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현상수배야. 범인 매국노 현상수배. 참 내가 많은 걸 느꼈어요. 거기 뭐 김무성이 뭐 유승민이 내 고등학교 동기 충북 진천 증평의 경대수 뭐 다 들어가 있더라고. 네? 이게 과연 무슨 의미냐? 이걸 박근혜 대통령이 명심하셔야 돼. 박근혜 대통령 자신 개인 한 사람만 당한 게 아니라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그 탄핵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있다는 것을 아직도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이 명심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 탄핵과 징역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그 지지 세력의 문제다. 대한민국 국민의 문제라는 것. 이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야. 박근혜 대통령만 억울해서 그렇다면은 그런 이른바 현상 수배범 같은 사진이 거기에 붙어 있을 리가 없어. 박근혜 대통령한테 제발 이 한을 풀어달라는 거야. 이 자들을 응징해달라고 하는 거야. 아닙니까, 여러분? 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몰려들고 있는 그 수많은 국민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절대 후퇴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후퇴 못합니다. 네? 탄핵의 진실과 명예의 회복이란 문제, 이건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감옥 밖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켰던 이른바 박근혜 아미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문제다. 박근혜 대통령 개인이 이걸 용서하고 용서하지 말고 하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김대중 씨가 5.18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똑같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해주도록 지금 바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진을 갖다 붙이는 거야. 자, 그러면 의문이, 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고 대구 경북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 세력의 기반인데 왜 유영아가 떨어졌느냐 하는 그 문제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건 대구 시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대구 시민들이 어떤 정치적 기질을 갖고 있고 판단을 내리는데 어떤 현실적인 요인들을 감안하느냐 하는 그 부분을 한번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대구에서 1년을 살았어요. 그 선거에서 패배했어요. 유승민을 쫓아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 또 박근혜 대통령의 1호 인사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내자는 것에도 다 공감을 해. 유승민이가 배신자라는 것도 다 공감을 해. 그런데 윤창중은 안 찍는 거예요. 왜 안 찍느냐? 대구는 모든 기준이 국민의 힘이야. 그냥 묻지마, 국민의 힘이야. 철저하게 광주, 전라도와 맞서가지고 대구, 경북에서는 100% 국민의힘을 찍어야 되는 것이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 후보가 나와야 돼. 이걸 박근혜 대통령과 유영아 변호사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으려고 국민의힘에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전략적 선택을 잘한 것이냐? 그러나 이것은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본 거지. 대구 시민들의 기질을, 정치적 기질을 깊숙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게 뭐냐? 대구 시민들은 무조건 국민의힘을 지지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힘 후보 안에서도 될 수 있는 사람을 찍는 대단히 현실주의적인 국민들이야. 네. 대구 시민들은 국민의힘을 지지하지만 대단히, 그러나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도 반드시 당선이 되는 사람을 지지해. 왜? 한 명이라도 안 되면 광주, 전라도에 비해서 싹쓸이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공포감을 갖고 있어.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홍준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론조사를 해봐가지고 만약에
유영아가 홍준표보다 앞서가지고 유영아가 1등을 했다면 유영아가 모험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나오면 대구 사람들이 국민의힘이고 유영아가 1등이기 때문에 홍준표가 아니라 누가 나오더라도 유영아를 찍어줘. 이게 바로 대구의 패러닥스인 거야. 자기들이 볼 때 국민의힘, 무조건 국민의힘을 찍어야 돼. 그런데 그 중에서도 홍준표를 찍는 게 안전빵이야. 홍준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여론조사에서 1등이 나오는 거야. 이걸 알았어요. 이걸. 유영아를 찍는다고 해서 홍준표를 역전할 것이다. 홍준표한테 역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대구 시민들은. 네? 그 바탕이 뭐냐? 철저하게 지역 패권주의야. 윤창중이 다 좋아. 박근혜 대통령의 1호 인사고 윤창중이를 찍어야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부당하다는 걸 입증하고 유시민에 대한 보복이 돼. 그런데 미안하지만 윤창중은 대구 사람이 아니야.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홍준표냐 유영아냐 할 때, 또 김재원이 할 때 미안하지만 대구 사람들은 홍준표나 김재원이가 유영아보다는 더 연고가 있다고 보는 연고. 이른바 대구 사람들은 연고란 말을 입에 달고 다녀. 대한민국에서 연고라는 표현이 유일하게 쓰이고 있는 지역이 대구야.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자, 보세요. 유영아는 차라리 무소속으로 도전을 했어야겠다. 그런데 대구 사람한테 어떤 착각을 줬느냐? 천하의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굴복한 것처럼 비추었다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신을 탄핵시킨 국민의힘에 자기 똘마니를 집어넣고서 공천을 받도록 여러분들이 지지해달라고 하는 게 이건 완전히 이율 배반인 거야. 네? 완전히 이건 이율 배반인 거야. 그러니까 명분이 없어진 거야. 오히려 국민의힘을 선택함으로써 굉장한 배신감을 느낀 거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골수들이 볼 때는. 정신적 혼란이 온 거예요. 대구 사람들도. 그래서 이 양반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변함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유영아를 찍을 수는 없다. 이게 무슨 박근혜 대통령이 오만 불순하고 이래서가 아니야. 구조적으로 대구 시민들이 유영아한테 몰표를 줄 수 없도록 만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론이 나옵니다. 뭐냐?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의 법정에서 진실 규명을 하고 명예회복을 할 것이다.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건 지금 상식이야.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국민의힘을 바탕으로 명예회복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번 유영아 사태와 똑같은 것이 반복될 거다. 이미 해답이 나와 있어.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는 대단히 교훈적이라고 하는 거지. 대단히 교훈적이다. 네? 잘 들으세요. 서상호님, 입 다물고 조용와서 잘 들으라고. 왜 이런 일이 왔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바탕으로 어떤 정치적 재기를 하려고 한다는 듯한 그 오해를 대구 사람한테 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 앞에 이미 해답이 나와 있는 거죠. 자, 박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친화적인 노선을 만약에 걷게 된다면 모든 정치적 자산을 까먹게 될 것이다. 틀림없는 거예요. 국민의힘과 대척점에 서 있어야만 박근혜 대통령은 살아날 수가 있어. 이번 선거가 그래서 교훈적인 거야. 두 번째, 윤석열과 어떤 상황에서든 명분과 원칙이 없는 화해. 이건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자충수야. 자, 이걸 입증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번에 윤석열을 만났어요. 윤석열이가 대구까지 내려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영아가 이번에 표를 얻는데 나는 0.001%도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냐?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른바 태극기 세력, 첫째. 그리고 국민의힘에 실망하는 정통 애국 세력을 기반으로 정치적 재기를 할 수밖에 없다. 네. 네? 자, 그런데 이번에 유영아가 떨어졌다가 정치세계 못하느냐? 그러면 뭐냐 이거야, 지금. 그 대구 사저에 몰려드는, 지금 오늘 날 좋으니까 아마 어마어마하게 올 거거든. 관광버스 빌려가지고. 제가 오늘 조금 길게 한다고 그랬죠. 준비한 거 다 좀, 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부터 정말 하셔야 될 건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 그건 틀림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달이 넘었어요. 이 한 달이 넘은 상황에서 이른바 유영아 사건을 겪었어. 이걸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박근혜 대통령 여기서 무너지지도 않을 거지만 무너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진정으로 건의하고 싶은 게 뭐냐. 지금부터 이른바 국민과 소통을 시작해야 돼. 더 이상 집거하고 은둔하고 하게 된다면 이 불통의 이미지로 돌아간다.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부정적인 이미지가 불통입니다. 이거 인정해야 돼. 근데 유영아를 위해서 동영상 한 번 찍어준 것밖에 없어. 이거 깨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느냐? SNS를 활용해가지고 박근혜의 사람다운 모습, 사람 냄새, 이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동영상이나 우선 페이스북부터 시작을 해야 돼. 그동안 자신을 그리워하고 지지하고 아껴줬던 그 국민들을 향해서 박근혜가 마음을 내보여야 돼. 자신을 지지하는 그런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겠다. 여러분과 상의하면서 내 미래를 펼쳐가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가야 돼. 나는 이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페이스북부터 시작해야 돼. SNS부터.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덕택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제2의 인생을 대구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진솔한 메시지를 보여줌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을 그리워하고 안타까워한, 새벽에 일어나서 그 기도하고 지금도 대구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오는 박근혜 대통령이 숨을 쉬고 있는 그 대구
대구 하늘 아래에서 같이 잠을 자고 싶다고 그런 마음에서 내려가서 잠을 자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을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위로해야 돼. 그 위로해야 될 책임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박근혜 회고록이 나와야 돼. 빨리 착수해가지고 그 탄핵과 징역살이에 대한 박근혜 판이 나와야 돼. 박근혜가 발굴한 새로운 역사적 사실들이 나와야 돼. 객관적 법률적 사실들이 새롭게 나와야 돼. 그래서 국민들이 다시 판단해서 그렇게 해야만 박근혜 대통령이 명예회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명예회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람을 모아야 된다. 사람을 모아야 정치 세력화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국민과 호흡을 해야 된다. 국민과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부터 빨리, 가급적 빨리 SNS에 들어가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2시간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원도 한도 없이 여러분께 준비한 걸 다 말씀을 드렸네요.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저도 앞으로 한 3, 4일 더 이제 한번 3, 4일 목요일 저녁까지 금요일 또 이렇게 혼자 독수공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승초이님 들어오신 거, 다시 활동하신 거 여러분과 함께 참 환영하면서, 여러분 나가시면서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가십시오. 좋아요. 그리고 자발적 구독료, 도서 주문, 또 페이펄, 또 오늘 슈퍼챗에 보내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채팅창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